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영화 위키드는 총 2막으로 구성된 뮤지컬을 영화화하면서 뮤지컬의 1막의 내용을 위키드 파트 1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위키드를 보지 않고 영화 위키드만 보신 분들이라면 파트 2의 내용이 심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파트 1 초반의 내용이 글린다가 우주의 사람들에게 사악한 서쪽 마녀 엘파바의 죽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렇기에 정말 엘파바가 죽게 된 것인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날 찾고 싶으면 서쪽 하늘을 봐 라며 서쪽으로 날아가 서쪽 마녀가 된 엘파바와 갈린다가 아니고 글린다가 된 북쪽 마녀의 이야기를 다룬 파트 2 줄거리를 원작 책이 아니라 뮤지컬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메랄드 시티에 사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는 실제로는 위대하지도 않았고 마법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을 탄압하던 존재도 바로 오즈였죠. 엘파바는 오즈와 모리블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마법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는 마법의 근간인 그리머리를 가지고 도망쳤는데요. 이에 그 실체를 들킨 오즈와 모리블은 엘파바를 사악한 마녀로 규정하며 오즈의 시민들을 선동했죠. 엘파바가 글린다가 해준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빗자루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 디파인 그래비티를 부르는 장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았는데요. 위키드 파트 1이 마지막 이 장면을 향해 달려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엘파바가 사라진 후 점점 서쪽 마녀 엘파바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 쌓이는 가운데 글린다는 모리블에 의해 착한 남쪽 마녀로 포장되어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사람들은 엘파바에 대해 영혼까지 사악해서 물로 녹일 수 있다는 말을 떠들어댔고 경비대장이 된 피에로는 엘파바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르면서 나쁠 맛만 늘어놓는 오즈의 시민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글린다는 피에로와 약혼식을 하지만 글린다도 피에로가 더 이상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죠. 한편 엘파바의 동생 네사로즈는 영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먼티킬랜드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계속 도망치던 엘파바는 동생 네사로즈를 찾아가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지만 네사로즈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며 언니는 오즈 전체의 동물은 도와주면서 언니 때문에 못 걷는 채로 태어나게 된 나는 도와주지 않는다며 자신은 걸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빌었다고 말하죠. 이에 엘파바는 고대의 마법으로 네사로즈의 신발에 마법을 걸어 그녀를 걷게 만듭니다. 엘파바의 아버지가 네사로즈에게 선물했던 그 구두 기억하시죠? 이 구두가 오즈의 마법사에서 동쪽 마녀 네사로즈가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었을 때 신고 있었던 루비 구두예요. 한편 보크는 좋아하던 글린다 때문에 네사로즈에게 춤을 추자고 했었고 네사로즈의 마음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기에 계속 네사로즈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몰래 계속 글린다를 좋아하고 있었던 보크는 네사로즈가 걸을 수 있게 되자 마음이 편안해져 자신은 이제 글린다에게 가서 고백을 하겠다며 떠나려 합니다. 이에 열받은 네사로즈는 엘파마가 가져온 그리머리 마법책의 주문을 이용해 그가 글린다를 좋아하는 마음을 뽑아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주문은 보크의 심장을 뽑아내버렸죠. 정신을 차린 네사로즈는 엘파바에게 보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엘파바는 보크를 살리고자 했지만 보크를 양철 인간으로 만드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키드에서 오즈의 마법사의 심장이 없는 양철 인간이 탄생했죠. 이후 네사로즈는 정신을 차린 보크에게 이 모든 것이 엘파바 탓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에 양철인간이 된 보크는 엘파바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게 됩니다. 한편 엘파바는 원숭이들에게 날개를 다는 마법을 걸었던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에메랄드 시티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원숭이들을 풀어달라고 말해요. 이에 오즈의 마법사는 엘파바에게 자신의 조수가 되면 원숭이들을 풀어주겠다고 했고 오랜 도피 생활 가 능대에 지쳐 있었던 엘파바는 잠시 동안 오즈의 제안에 혹할 뻔하지만 원숭이들을 풀어주면서 갇혀있는 딜리먼드 교수를 발견하게 돼버리죠. 이에 엘파바는 분노하며 오즈에게 앞으로 난 평생 당신과 싸울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피에로와 글린다가 엘파바 앞에 등장하는데요. 피에로는 엘파바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며 함께 도망을 쳐요. 이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엘파바와 피에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데요. 엘파바가 내가 예쁘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하면 피에로가 거짓말이 아니다. 난 다른 방법으로 너를 보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노래를
파트 2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편 글린다는 피에로가 엘파바와 떠나버리자 약혼자가 제일 친했던 친구와 바람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완전 눈이 돌아버렸고 엘파바를 잡기 위해 동생 네사로즈가 위험하다고 소문을 내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지만 사악한 모리불은 소문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특기를 살려 날씨 마법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오즈에는 도로시의 집이 날아오죠. 이때 동쪽 마녀로 불리던 네사로즈가 그 구두를 신은 채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게 돼요. 글린다는 도로시에게 네사로즈의 빛나는 구두를 건네주고 도로시를 떠나 보내는데요. 이때 동생을 만나기 위해 나타난 엘파바는 자신은 받아본 적도 없는 그 구두를 도로시에게 마음대로 줘버린 글린다에게 화를 내며 구두를 돌려달라고 외치죠. 글린다는 처음에는 동생을 잃게 된 엘파바를 위로해주려 했으나 엘파바와 대화 아닌 말싸움을 하게 되면서 피에로를 빼앗아간 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그렇게 엘파바와 글린다는 싸우게 되는데요. 이런 소란이 일어났으니 경비병들이 들이닥쳤고 이때 피에로가 자신이 대신 잡히며 엘파바를 도망치게 만들어요. 이후 피에로는 엘파바의 도망을 도운 채로 수수밭 한가운데서 장대로 매달려지는 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엘파바는 자신의 행동에 강한 회의를 느끼게 되죠. 좋은 의도로 선행을 하고자 했었으나 그 어떤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에 엘파바는 다시는 좋은 일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나쁜 마녀 위키드가 되어주기로 결심하며 자신을 잡기 위한 온갖 마녀 사냥과 대척하게 됩니다. 이때 뮤지컬에서는 No Good Deed 넘버를 부르거든요.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이 넘버 들어보시면 엘파바의 분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편 양철인간이 된 보크와 도로시와 오즈 사람들은 서쪽 마녀 엘파바를 무찌르기 위해 엘파바의 서쪽 성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글린다는 엘파바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해 홀로 엘파바를 찾아가죠. 사실 글린다는 네사로즈를 죽인 것이 모리불의 마법 회오리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모리불은 글린다에게 너는 그냥 입을 다물고 웃으며 착한 마녀의 역할이나 잘하라고 말했거든요. 글린다가 엘파바를 구하기 위해 서쪽 성으로 찾아온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엘파바는 글린다에게 그리머리를 맡기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진실을 오즈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글린다의 몸을 숨겨준 후 도로시가 뿌린 물로 인해 녹아버리죠. 엘파바가 있었던 곳에는 엄마의 유품이었던 초록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오즈의 마법사는 초록병을 보고 놀라는데요. 알고 보니 엘파바 엄마의 내연남이자 엘파바의 생물학적 친부가 오즈의 마법사였던 거였죠. 엘파바의 엄마에게 초록병을 준 게 오즈의 마법사였어요. 물 양동이에 녹게 된 엘파바를 본 글린다는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인 오즈를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모리불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착한 마녀 글린다는 오즈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죠. 한편 엘파바는 죽지 않았습니다. 서쪽 마녀는 영혼까지 사악해서 물로 녹일 수 있다라고 오즈 시민들 사이에 퍼진 엘파바에 대한 괴소문을 엘파바는 역으로 이용해 물로 녹아 죽은 걸로 위장한 거였죠. 게다가 엘파바는 피에로를 마법으로 살려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엘파바는 허수아비가 된 피에로를 보며 넌 여전히 멋져, 거짓말이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야 라고 앞서 피에로가 했던 대사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엘파바와 피에로는 오즈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고 글린다를 응원하며 멀리 떠나버리는데요. 엘파바는 글린다만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